됐죠? 자, 보겠습니다. 122쪽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선과 곡선 사이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여기는 X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X축과 얘가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니? 라는 것들 물어보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그럼 거기서부터 에피소드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걔네들 이렇게 잡아서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출발을 그렇게 해보다 보면은 뭔가 좀 이제 보이는 게 생기는데 그 보이게 되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지금 현재 하나 안 한 게 있어서 그거를 먼저 좀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최대 최소, 아마 마지막 단원일 겁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마지막 단원일 텐데 그 마지막 단원인 최대 최소까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요일로 하는 거는 최대 최소에 대한 마무리를 빨리 하고 3, 4차를 좀 들어가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3, 4차 방정식도 내용은 별거 없으니까 초반은, 그래서 3, 4차 방정식은 내용은 초반에 겁나 짧으니까 빨리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뒤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뭐 이해, 뭐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얘기들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마 방정식이 끝나면 부등식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아마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우리가 아마 3, 4차 방정식까지만 볼 것 같고, 그럼 연립 2차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연립 2차, 그 다음에 연립 1차, 그 다음에 연립 2차, 그 다음에 그냥 2차 부등식. 얘네들은 내용이 그렇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막 길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5월 달에 하긴 하는데, 원래 나는 여기까지는 보통 예비고 시절에 너와 나를 만났다면 아마 요때 내가 2월 달에 이거를 끝냈을 거야. 아마 3월 초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끝냈을 텐데, 어쨌든 시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시험 대비 교재를 아마 중간고사 때는 안 할 것 같고 기말고사 때는 할 것 같은데, 근데 기말고사도 요거 나가는 속도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이 얘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 다 얘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쨌든 겁나 중요한 단원인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2차 부등식까지 끝내버리고 나면은 이제 3단원 경우의 수 나오고 4단원 행렬 나오는데, 특히 여기는 얘 4단원은 쉬어가는 단원이고 여기는 3단원에서 머리가 좀 빠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 싫어했잖아, 답. 경우의 수 싫어했잖아. 나는 좋아하고 니들은 혐오하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개념은 쉬운데 문제는 그지 같아가지고 풀기가 싫은 딱 그런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쨌든 5월 달에 집중적으로 다루려면 여기 2단원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방정식의 일부, 그래서 3, 4차 방정식까지는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그럼 여기 우리 122쪽에 있는 요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2차 함수랑 직선인데, 이번에 직선이 그냥 뭐냐면 mx 더하기 n이라는 그냥 조금 더 일반적인 직선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mx 더하기 n이라는 조금 더 일반적인 직선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인 직선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얘네들 사이에 우리는 뭐를 볼 거냐면은 관계. 즉 다시 하면 얘네들 사이에 만나게 되는 점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 사이에 뭐를 또 살펴볼 거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 교점을 찾아보게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여기는 교점을 보는 순간 또 설레야 돼요. 왜? 우리는 교점은 다 뭐라 그랬기 때문이야? 여기 있는 이 곡선과 직선의 교점은 무조건 다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 사이의 교점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 되는데, 그 교점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했던 방정식에 뭐가 된다 그랬다는 거? 아니지. 꼭지점은 그냥 여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꼭지점은 여기고. 달라. 헷갈리지만 안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꼭지점은 증가감소가 바뀌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꼭지점은 좀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때 여기 얘 말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얘 말고, 그때 여기는 얘네들을 우리가 바로 방정식에 해라 그랬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항상 머릿속에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잡아줬던 이 친구와 여기 있었던 이 친구가 사실은 얘가 바로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그때 여기 있는 요 교점을 잡아서 나는 얘를 방정식에 해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이게 시작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의 교점을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을 살펴보게 되면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그럼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이 그냥 방정식의 해인 거야. 똑같이.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교점이 또 마찬가지 우리는 방정식의 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뭐 하다라고 노는 거냐면 같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같게 만들어주게 하는 x가 분명히 존재했으니까 그 x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y도 동일하게 답을 찾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모두 다 똑같게 만들어주게 하는 x값이 있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아마 여기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준 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위치 관계는 마찬가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다, 교점이 하나다, 교점이 안 맞는다에 따라서 똑같이 뭐야? 그냥 근이 몇 개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네모, 그래서 모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냐면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한다. 거기까지 연결을 해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결론은 이거야.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은 판별식을 통해서 판단하더라. 여기까지 잡아주시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랑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그럼 얘네들을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나오게 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제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나는 여기는 2x 빼기 3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해주는 게 지금 현재 나의 문제였다면 그럼 나는 얘네들을 다 옮겨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옮겨주게 되면서 나오게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x 제곱 h에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플러스 x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4 그때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저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저 방정식의 해가 존재했더래. 여기까지 얘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찾는 게 교점의 개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 건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해 주는 거고 그때 여기 있는 해의 개수가 equal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바로 교점의 개수가 되었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 해의 개수랑 같은 거다. 다시 얘는 무슨 식을 가지고 정답 낸다. 그래서 똑같이 무슨 식 가지고 낸다? 그러니까 또 판별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판별식.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제 홀수니까 그냥 판별식을 쓰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 그냥 판별식을 쓰게 되면서 나오게 된 저기는 제 1차항의 개수의 제곱 1에서 2차 상수 곱한 거.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1과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에 우리는 4배를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래서 플러스 16에다가 1을 더해줘서 나오게 되는 그 계산 결과 우리는 플러스 17에 잡아주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결국 0보다 큰가 0보다 작은가 0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완성해준다라고 봐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 냅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0보다 크니까 아니면 작으니까 그치 얘가 그래서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실근이 몇 개가 된다라는 결론까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실근이 2개니까 다시 그럼 교점도 몇 개가 되는 거야? 그치. 실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는 어차피 동일하니 그래서 교점도 2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곡선과 직선의 교점은 다 방정식의 해예요. 여기까지 생각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얘 기본 문제 5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5번부터 우리가 바로 출발해보게 되면 얘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우니까 금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저기 있는 2차 함수와 직선이 저렇게 존재하는데 그때 나는 저기 있는 2차 함수랑 직선이 저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즉 여기 있는 요 그림처럼 우린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요 점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요 점에 현재 무슨 점들을 알려주고 가고 있습니까? 얘네 두 점에 무슨 점들을 알려주면서 출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교점인데 교점에 누구 좌표들을 알려줬어요. 지금 다 보니까 x 알려줬지.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마이너스 1과 3 여기에 집중을 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1과 3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럼 우리는 그 다음으로 연결해 주는 거 두 번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럼 여기는 이 교점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만 파악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 주기만 하면 끝나게 되겠죠. 근데 이 교점은 잘 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이렇게 있었던 얘네들의 교점은 잘 보니까 실제로 얘네 둘이 같게 되는 점들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되는 점들입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을 때 아니면 다를 때요? 같을 때를 의도했다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b와 안 적어도 돼. 됐죠?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ax 더하기 1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달라지는 순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치?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었던. 됐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아주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나는 여기는 x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ax, 그 다음에 나는 b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빵이라고 잡아준 요 2차 방정식에 집중을 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나는 뭐를 구해준 거냐면 교점이 해가 되었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교점의 좌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과 3이 되었대.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됐어? 교점의 x좌표는 결국 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주어져 있는 꼴이네.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를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기 있는 두근의 누구랑 두근의 뭐랑 그러니까 해니까 일일이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는 귀찮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하게 조금 더 근계관을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근계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근의 뭐부터 구해줄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두근의 뭐부터. 그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두근의 합도 구해주고 그 다음에 두근의 모두 구해주게 되면서 그래. 두근의 곱도 같이 구해주게 되면서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원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두근의 합부터 그러니까 나는 실제 3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만들어낸 플러스 2를 잡아주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얘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를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여기가 되었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맞아 여기까지는요. 두근의 곱은 얘네들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을 곱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3을 잡아주고 그럼 얘가 2차분의 상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차분의 상수, 그래서 나는 여기 1-b가 되었대. 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A값 찾고 B값 찾으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따라서, 그래서 A값 구해주게 되면 A는 그래서 마이너스가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값 마이너스 얼마,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B도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B는 1 더하기 3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야? 이렇게 쭉쭉 넘어가니까 그래서 B는 그래서 4가 되니 그럼 나는 얘네들을 가지고 더한 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4에서 2 빼준 게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2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전반적으로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얘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개념을 이해하시고 옆에 우리는 5-1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두 개 합쳐서 6분이면 충분하니까 6분 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자, 여기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6번인데 얘는 쉬워요. 그쵸? 방금 5번 이해하셨으면 6번은 진짜 쉽죠. 똑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따가 내가 2차함수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할 건데 최대 최소 얘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밖에 없냐면 웬만하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단원 잘하고 싶잖아. 그럼 웬만하면 좀 이거는 좀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좀 그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얘를 좀 그려서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생겨먹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 답을 유추하는 거, 얘가 답을 도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아마 학교에서 배울 때는 나처럼 가르치는 선생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이제 학원가나 이런 거에서 보면 약간 이제 꼼수처럼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약간 대부분 다 그림으로 가르치는데 그 그림으로 배워놔야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에 가셨을 때 수능 준비를 하셨을 때 그게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그림으로 좀 접근하는 거.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다 웬만하면 함수 문제다. 그럼 그림을 좀 그리는 것도 좀 필요해요. 얘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그 함수 그림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긴 좋으나 됐어요? 근데 아까 내가 그림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 이렇게 교점 개수를 찾으라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줘야 되는 거는 반드시 우리는 얘네들 자체가 지금 현재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얘네들을 묶으면 만난다죠. 이거는 같이 적어놓고 갑시다. 그래서 만난다라는 것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해서 만들 수 있는 요 만난다라는 친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만난다는 무조건 교점이? 만난다는 건 교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난다의 진짜 의미는 교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교점이 존재한다라는 건 오히려 그럼 여기 있는 요 둘을 같다라고 놨을 때 같은 y값을 생기게 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다라고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동일한 y값이 무조건 생길 거라는 거야? 아니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치, 걔네들을 같게 만들어주는 y 숫자가 존재할 거고 그 y를 만들어주는 x도 똑같은 게 존재할 수밖에 없대 라고 얘기해주는 게 교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돼요. 됐죠? 그러니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래서 뭐냐? 일단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서 내가 저기 있었던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와 저기 있는 1차식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서로 뭐 하다라는 걸 보여줄 거냐면 같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서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 보겠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우리는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는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대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방정식의 해 존재의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해주면은 정답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다시 이항을 하는 거예요. 다 옮기는 거야. 그래서 얘들 싹 다 옮겨주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x제곱 넘어가면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나는 2 마이너스 k로 잡아줘. 그때 얘가 0이 되게 하는 저 2차식의 해가 존재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는 요 2차식 해가 존재한다. 다시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다시 한 번 더 써줬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판별식에서의 부호를 가지고 답을 도출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의 해의 존재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럼 1번 그럼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난대요. 교점이 몇 개란 소리니까 그치 여기 있는 얘는 교점이 두 개란 소리시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교점 두 개 보는 순간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치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 이거 풀어주면 될 거고 답은 뭐 됐죠? 그 답은 이제 내볼 수 있겠지. 그럼 2번에서는 자 제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난다의 다른 말은 접한다요. 접한다. 저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의 다른 말은 접한다요. 접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접한대. 그럼 접한다는 건 어쨌든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가 교점이 하나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썼을 때 해가 몇 개란 소리니까요. 한 개란 소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교점도 마찬가지 한 개가 될 테니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치 둘이 서로 같다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세 번째 안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난다를 얘기한다는 건 진짜 교점이 생긴다야 아니면 안 생긴다야. 그러니까
안 생긴다. 다시 그럼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판별식 D를 가지고 잡았을 때 나는 여기 있는 판별식 D가 여기는 0이랑 비교했을 때 0보다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면 끝난다? 그치. 얘가 그래서 0보다 작다. 즉 교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교점이 0개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은 끝인 거예요. 그럼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고 만난다 했죠. 그럼 만난다 했으면 얘네 두 조건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아니면 안 합쳐야 돼요? 만난다 그랬기 때문에 얘네 두 조건을 하나로 합치는 것까지는 간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답은 뭐?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완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두 개 이거 다 풀고 뒤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싹 다 해서 답 내보시고 뒤에 6-1번만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세 가지 문제들을 다 푸는데 7분 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풀어봅시다.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나갔어? 학교에서? 딱 지금 내가 한 대까지 했어? 그럼 내가 다시 학교 진도를 앞질렀네?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항상 학교 진도보다 늦었지, 뭐. 그쵸? 여기까지는요? 난 앞질러 간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쵸?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함수의 최소라고 돼 있는 요 단원이 있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게, 교육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들까지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거든요. 중2부터. 얘네들은 이 내용을 중3 때 배워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고1에 있었다가 갑자기 내려갔다. 그럼 뭐 말 다 했지 뭐. 이건 중3에서 다뤄도 중3 애들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3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건 사실 행렬을 집어넣기 위해서 행렬을 넣고 뭐 단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뭘 여기 있는 거에서 뺄 거 더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려간 결과기는 한데 어쨌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겁나 쉬우니까 이해만 잘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여기 있는 요 내용들, 여기 있는 요 내용들 이런 거 있지. 다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냥 최대 최소 구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건 최대값과 최소값의 의미야. 그럼 여기 있는 최대값은 날 봤을 때 여기 최대에서 대자는 그냥 진짜 이거예요. 이거. 클대자. 그러면 제일 큰 거를 얘기하겠니? 아니면 제일 작은 걸 얘기하겠니? 제일 큰 값. 그걸 얘기해 주는데 어떤 애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얘기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내묻힐 건 함수값입니다. 즉 함수값은 y값이에요? 아니면 x값이에요? 함수값이라는 것 자체가 y 아니면 x야? y야 y.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y의 값들 중에서 어쨌든 제일 큰 거. 그러니까 y의 값들 중에서 최대값인 거. 그걸 찾아주는 게 최대값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최소에서 여기 있는 소는 작을 숫자야.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제일 큰 거 찾는 거 아니면 제일 조그마한 거 찾는 거야? 그치?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찾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찾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똑같아요. 최대값.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그 친구 자체가 어차피 y들 중에서 제일 높은 거를 얘기한다 그랬으니 그럼 최소값 또한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기 있는 y값. 즉 여기는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찾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y값들을 토대로 우리가 답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여기는 그냥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결국 뭐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공간 맞는 텐데 공간에다가 간단하게만 적어놓고 가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은 다 그냥 100% 그냥 모든 문제가 다 100% 해석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 되냐면 얘는 그래프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요 그래프를 해석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실제 찾는 거야. 그게 진짜 이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를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있는 그래프라는 거를 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실제 이렇게 그래프라는 거를 보게 되면 이 함수는 뭐 100%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만약에 범위를 제한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중3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제한을 안 하는 경우를 다루진 않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제한을 안 한다고 했어. 그럼 다 된대 만약에. 그럼 다 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선을 만들어주게 하는 여기 있는 요 x들은 뭐 한다는 소리냐면 다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흰색 선이 사실은 함수값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들을 다다다다다다다 모아놓은 게 다 함수값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줄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함수값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친구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함수값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준 그 친구에서 나는 여기 있는 x들을 제한을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럼 여기 있는 x들을 전혀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건 어차피 다 된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점들이 찍혀져 있는 모든 선들이 다 정답이 될 수 있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선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요 선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찾아줘야 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여기는 요 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줘야 되는 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요쪽, 뭐 요쪽 이렇게 다 잘랐을 때 가장 조그만한 게 과연 어디서 만들어져? 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흰색 선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딱 얘기해봐. 가장 조그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가죠? 여기 꼭지점.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즉 여기 있는 얘 꼭지점에서 그래서 얘는 가장 낮은 값을 가져.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얘도 똑같이 x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x 이렇게 똑같이 그려본다고 하면 그러면 x 이렇게 똑같이 그려본다고 하면 마찬가지. 그럼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흰색 선의 그래프니까 그럼 위로 올라가 있는 여기 흰색 선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게 누굴까? 아니면 가장 위에 있는 게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너가 지금 현재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 얘가 그냥 하염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염없이 아래를 향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주게 되는 건 그럼 여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을 찾는 건 가능하다라는 걸까?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걸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실수 전체에서는 그래서 실수값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거는 여기 있는 이 친구부터 다시 한 번 더 봤을 때 그럼 가장 조그마한 거는 꼭지점에서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가장 큰 것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나는 가장 큰 쪽,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올라간다 했을 때 가장 위로 올라가 있는 애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잡아봐요.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건 누굽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이 그래프에서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없겠지. 제한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따따따따따 다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 그래프에서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렇지. 또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가장 위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 꼭지점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꼭지점에서 우리는 최대값을 다시 가지고 있더래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 나오지 않았냐? 그럼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둘 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뭐야? 꼭지점이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그래서 꼭지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뭐 그 개땡 원리 있어. 그 문제집은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하셔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그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뭐 비교하셔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 다시 그래서 그래프로 그냥 100%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얘기했어. 여기 있는 요 똑같은 그림을 해서 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이제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다 어쨌든 이해가 됐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왜 그래프부터 설명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요거를 이해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럼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그 다음은 사실상 그냥 이 그래프만 가지고 보세요. 어차피 대부분 다 이걸로 풀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x값을 제한을 해주는데 그때 나는 여기 있는 x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자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잘라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x들을 이렇게 잘랐다. 이게 제한된 범위야. 그럼 x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다라는 거의 진짜 말은 내가 지금부터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 전체를 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만 원한다는 겁니까? 전체를 원해? 사이에 있는 것만 원해? 그치? 여기랑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원해준다가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었던 쟤랑 쟤 사이에 있는 것을 찾아주는 게 결론이니까 그러면 따따따따따따 여기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밖으로 삐져나가는 그래프들은 다 이미 사라졌어. 그럼 여기에 나오는 요 노란색에서 출발이야. 그럼 여기는 요 노란색에서 출발했을 때 이 노란색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이 노란색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 생긴다면 그때 여기는 요 노란색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줄까? 그럼 이 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데는 어디 있을까? 아니면 가장 낮은 데는 어디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가장 높은 데부터 찾아주는 게 시작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가장 높은 데가 어디 있는지부터 보려고 합니다. 질문. 그럼 어디일 때가 가장 높아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지. B일 때가 가장 높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B일 때 얘는 최대값을 가져. 아,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 생기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제일 작은 건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치? 여기가 제일 작았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작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최소값을 가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래프를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래프 한 번만 더 그려서 만약에 내가 똑같은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치는데 내가 이번에 마찬가지 X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근데 이번 X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잘랐냐면 여기 있었던 얘에서 여기 있었던 얘까지로만 잘랐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를 잡았을 때 여기를 내가 A, 여기를 B 이렇게 잡는다라고 보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 있는 A에서부터 B까지로 짜서 다시 그럼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보는 건데 지금 이쪽 그래프에서는 그러면 최대 최소는 나와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럼 어디가 제일 조그맸으니까. 그치. 여기일 때가 제일 조그마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어디서 최대값을 가지니까요?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는 최대값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게 되면 완성. 다시.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다시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다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여기는 M, 여기 N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최대값은 어디서 갖는 거야? 그치?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여기가 제일 이제 최대값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이제 최대값. 그럼 어디가 제일 낮았으니까? 여기 N 쪽이 제일 낮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그래프랑 여기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꼭지점이 무조건 최대 최소를 담당하고 있나요?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범위를 잘라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땡 원리 이런 문제집을 보게 되면은 나 자꾸 오늘 그 문제집 너무 디스하는데 어쨌든 그 개땡 원리 보면은 보통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개땡 원리 문제집은 보통 이제 그래서 꼭지점을 확인하고 양끝점을 확인해서 뭐 얘가 뭐 포함이 되네 안 되네부터 확인해가지고 뭐 최대 최소값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으셔. 뭐 이게 뭐 핵심 키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외우는 게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면 되고 쉬는 시간 갖고 문제들을 볼 건데 여기 문제들은 별로 안 어려워요. 오늘 하는 거는. 알겠지? 그래서 약간 중학교 수준의 아주 간단한 낭낭한 문제들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55분까지만 쉬고 55분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갈게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부터 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죠? 자, 이해되셨죠? 여기는 100%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무시하고 여기를 잘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알겠지? 왜냐면 조금 까다롭게 내고 싶으면 다 그림 이용해서 풀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짱이니까 지금부터 그림 그리는 것부터 연습시킬게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이차 함수 졌다고로 생겨먹은 그래프가 x는 a에서 최소값 m을 가지고 있답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차 함수 졌다고로 생겨먹은 애는 이렇게 가겠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있는 이차 함수가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아하니 얘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다 아니면 음수다.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이다 아니면 위로 볼록이다. 그래서 양수니까. 그치?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y는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2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7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라는 것.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럼 최소값을 갖게 하는 순간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최소값 있네. 어디에서 최소값 가질 거야?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 어디서 가질 거야? 그치, 여기서 받겠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니까 그래서 최소값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생각만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네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요 최소값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얘네들을 보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이 차함수의 무슨 점을 찾으면서 가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차함수의 무슨 점 찾기? 그치, 꼭지점 찾아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y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최고차이 계수가 얼마니까요? 지금 보니까 얘네가 최고차이 계수가 얼마? 2.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2로 묶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건 그럼 얘가 이렇게 괄호로 묶이고 어쨌든 저기 상수는 꼭지점 만들 때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더하기 7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둘 다 그래서 2씩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그래서 몇 x가 되냐면 2x. 기억나지? 꼭지점 만드는 거? 기억나?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줬을 때 그럼 여기 필요한 것도 바로 얘기해봐. 얼마가 필요하지? 그래서 더하기? 오케이. 그럼 더하기 1 필요했으니까 그럼 다시 줬으면 빼셔야 돼요? 뺏지 말아야 돼요? 빼서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잡아주게 되면 마이너스 1과 2를 곱해서 나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이 괄호 A 그래서 나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7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꼭지점이 완성이 되었다 이거야. 됐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2괄호 그래서 여기는 얘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얘는 뭐의 제곱이니까요? 그쵸.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 제곱 잡아주고 여기 플러스 얼마까지 잡아주면 끝났네. 이게 끝이죠. 그럼 봐라. 그럼 꼭지점을 찾는 게 끝이라며. 그럼 꼭지점은 여기 x가 마이너스 얼마일 때 가죠? 마이너스? 그치.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애가 0일 때 꼭지점이니까 그래서 a 마이너스. 괜찮아요? 그럼 얘가 주어치. 나온가? 5. 그럼 최소값은? 그때 함수값이니까 5. 얘네들 더해준 게 정답이에요. 정답 4라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간단하게 보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봐봐. 내가 그래프 그리니까 바로 이해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그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별거 없으니까 빨리 해봅시다. 두 개. 밑에 1-1번까지 해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1번, 1-2번 그냥 다 해보는데 다 합쳐서 5분이면 충분하니까 5분만 드릴게요. 알겠죠? 다 합쳐서 5분. 준비 시작. 해보세요.
보겠습니다. 계속 똑같아요. 이제 하는 얘기들이.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그냥 같이 그냥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결론만 잘 잡아주자면 그냥 뭐냐면 그냥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끝이라는 거야. 막 엄청나게 어렵고 막 엄청나게 복잡하고 막 그런 거 아니니까 가볍게 그냥 진짜 가볍게 보세요. 지금부터는. 알겠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똑같네.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라고 우리가 제한한 것밖에 없습니다. 밑줄. 그러니까 나한테 제한해 준 거는 여기밖에 없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만 나는 지금부터 볼 거야. 다른 데는 전혀 보지 않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fx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네요. 그럼 얘는 현재 위로 블록인 그래프입니까? 아니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입니까? 이거를 딱 보면은 얘는 이거지. 최고차가 음수예요. 그러면 나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fx를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요 fx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x 빼기 3으로 잡아줬을 때 저 친구.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최대 최소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토대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가 과연 얘가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꼭지점을 안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치? 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뭐가 될 거냐면 여기서 봤을 때 이 친구가 무조건 판단 기준이 될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얘네들을 판단 기준으로 잡아주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를 나는 지금부터 판단 기준으로 잡아주게 되면서 그럼 나는 여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과연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저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라는 저 범위가 저기는 저 판단 기준이었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연결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 그럼 우리는 그거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래서 일단은 못 먹어도 고라는 느낌으로 꼭지점은 찾아보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야. 걸리면 개꿀이고 아니면은 그거를 판단해주는 또 다른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을 같이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쉬운 게 그래서 나는 지금 저런 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얘는 일단 못 먹어도 고라는 느낌으로 꼭지점을 먼저 찾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fx를 구했을 때 저 친구를 나는 꼭지점을 찾을 테니까 그럼 얘네들 최고차 마이너스 얼마로 묶어주면서 간다는 생각으로 가주기만 하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로 묶는 거야. 근데 상수까지 무조건 묶어 안 묶어? 상수 묶어 안 묶어? 안 묶는 거예요. 왜? 상수는 어차피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필요가 없는 아이예요. 만약에 묶였다.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됐다. 그래도 어차피 빼놔봐. 왜? 어차피 나중에 없어져요. 지가 알아서. 됐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가 알아서 나중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상수는 무조건 저기 맨 끝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뺀다고 쳤을 때 그럼 안에 거를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2차 1차만 다시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래서 나는 x제곱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뺏겼네요. 플러스 8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x가 되는 거야?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2가 뺏겼다. 마이너스 몇 x 그러니까 그치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4x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이니까 결국 원했던 건 플러스 얼마? 그치 여기 그래서 4를 원했고 줬잖아.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 줬으면 에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주면은 끝.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네들까지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그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랑 묶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나는 더하기 8 거기서 나는 더하기 빼기 얼마 해주면 되냐면 3 빼주면 되겠지. 이거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8 빼기 3 해주면 되는 겁니다. 더하기 얼마 그러니까? 그치? 더하기 끝.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끝. 오? 그럼 얘 꼭지점을 찾아보면 얘 꼭지점은 얼마일 때 가져요? 그치? 얘가 0일 때니까 결국 2일 때 갔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 꼭지점은 일단은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2.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이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라는 저 범위를 다시 제한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2는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야?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생각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부터 잘 봐봐.
근데 내가 함수값 찾지 않아도 이제부터 찾을 수 있어요. 왜? 이거 생각하면 돼. 어차피 얘가 기준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2를 기준으로 딱 잡았을 때 마이너스 1과 3은 어차피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그린다며. 아, 그치? 그럼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그린다며. 그때 여기는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을 그렸을 때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걸 생각해 주기만 하면은 뭐 솔직히 그래프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건 이겁니다. 여기는 2를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를 잡아보세요. 그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떨어졌나요? 아니면 3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나요? 그치?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왼쪽으로 가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따따따따따따따 해서 그냥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그러면은 3은 그나마 2랑 조금 더 가깝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기준선이랑 기준했을 때, 기준선을 잡아줬을 때 3이 조금 더 가까우니까 3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냥 이렇게 오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내가 진짜 원했던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잡아주니. 그럼 나는 이쪽에서 잡아준 여기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가 진짜 찾고자 했던 결과니까. 맞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결과를 통해서 제일 높은 데랑 제일 낮은 데를 찾아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했던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겠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더 높아요?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지금 여기 셋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저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최대값을 구하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최대값은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같냐면 1일 때 가져요. 함수값은 뭐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여기는 최소값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최소값 가장 낮게 떨어져 있는 데 찾아주면 됩니다. 어디에 때가 제일 조금해요? 마이너스 1과 3 중에서?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찾아주면 최소값이 됩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답은 완성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m 빼기 m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빠르게 정리하시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밑에 2-1번까지 2개 4분이면 충분하니까 4분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얘 답 내고 밑에 2-1번까지 해봐. 알겠죠? 준비 시작 풀어봅니다.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번호가 오타들이 났어. 자, 여기 보겠습니다. 분명히 몇 번은 검수를 했는데 왜 오타가 나 있지?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4번은 지금 배운 거를 가지고 응용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배운 거를 가지고 응용하는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막 엄청나게 어렵고, 막 엄청나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금방금방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잘 보시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여기 3번은 답이 틀렸거든. 그 답도 알려는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똑같아요. 그럼 저기 제한범위 줬고 나는 여기 있는 2차함수 생겼고, 근데 나한테 알려준 건 2차함수의 뭐를 알려줬을 때? 최소값을 알려줬을 때 이렇게 줬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린 이거를 보는 순간 그럼 당연히 2차함수 최대 최소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아니면 그리지는 말아야겠다? 그려야지 일단은.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예요 아니면 위로 블록인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려보니까 그치? 이렇게 생겨먹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y를 나는 여기 있었던 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로 잡아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서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그럼 얘들을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서 가면 되겠죠. 그럼 나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서 나오게 된,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x. 그럼 나는 여기에 더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거기 우리는 k는 어쨌든 필요 없으니까 맨 끝으로 빠져. 여기까지 얘기는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진짜 원했던 결과니까 그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들을 해줘야 되므로,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몇 분의 몇을 해주기만 하면은 왜 x제곱이 왜 튀어나와? x제곱은 여기 앞에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x는 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4분의 1을 주고, 그럼 내 맘대로 줬으니까 당연히 얘를 다시 빼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빼므로써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다시 도출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는 빠져나가니,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에서 4분의 1을 빼준 것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기만 하면 되고, 됐어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x 더하기 나는 2분의 1의 제곱이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k-4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의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군지는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읽어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니까요? 2분의 1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가장 작았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끝나요. 그럼 끝났습니다. 왜? 지금부터 내가 제한한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제한했기 때문입니까?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제한했어요? 그치? 밑줄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1. 자, 그때 여기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1이 지금 여기 있는 요 꼭지점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치? 쟤를 포함한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안에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생기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없었네. 그러면 적어도 뭐야? 얘네 둘 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니까 아니면 작으니까? 작죠. 그러니까 적어도 얘네들은 다 왼쪽에 잡히겠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잡히겠습니까? 왼쪽에 어딘가에 잡힐 것이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누가 더 멀리 떨어졌겠냐? 적어도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가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건 마이너스 4.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누가 조금 더 가까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그래서 나는 여기서 찾아주면 돼요. 이거야. 이거. 괜찮나요? 그럼 여기로 잡아줬을 때. 자, 그럼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제일 높게 솟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둘 중에? 마이너스 4일 때가 제일 높게 솟아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무슨 값?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는 최대값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실제 찾아줘야 되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4일 때의 함수값 찾는다. 이거네. 그러니까 최대값, 그래서 나는 여기는 f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그럼 최소값은 여기에서 갖겠네요. 마이너스 1.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최소값은 여기서 가질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요 최소값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 왠지?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 빼기 1 더하기 k니까 그래서 얘가 k가 최소값이 되겠다. 이거네. 그럼 여기 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요 K에다가 16 더하기 4 16 빼기 4 하니까 그래서 나는 더하기 12가 되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K 값이 최소값 얼마라고 하니까. 그러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마 답이 4분의 뭐 53? 이따구로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돼요. 그냥 13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네, 정답은 13. 여기까지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끝.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4-1번도 동일하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풀어봅니다.
문제들이 항상. 알았지? 여기까지는요. 자, 3번까지 기본 문제들을 좀 했다면 4번이 좀 어려운 응용 문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해만 잘하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잘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야. 어쨌든 저기는 2차함수 생겼고 저기 2차함수의 최소값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저 그래프를 그려야겠어 아니면 그리지 말아야겠어. 2차함수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려 마라? 그리는 게 낫겠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그리면서 판단을 해볼 건데 잘 봐. 그럼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요 그래프. 다시 나는 여기 있는 y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2k로 잡아줬을 때 나는 저기 있는 저 그래프의 무슨 값을 알려준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까? 저기 있는 저 그래프의 무슨 값 알려준 것? 그쵸? 동그라미 채권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그래프의 최소값을 찾아주는 게 필요했고 그럼 가장 낮은 거를 찾아주는 것이 지금 여기 내용이니 그럼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유도할 것이야? 라는 것까지만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최소값이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뭐 이렇게 잘려가지고 뭐 어떤 다른 범위에서 찾아도 상관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가지수가 너무 많이 열려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너무 오픈마인드지. 그럼 얘가 너무 오픈마인드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줄 필요가 있냐면 close your mind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close mind를 하려면은 적어도 뭐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얘가 누군지는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야? 일단 어쨌든 곧 죽어도 여기는 최소값은 얘가 돼버리는 순간 무조건 얘가 최소값이 되어버릴 테니 그래서 우리는 곧 죽어도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찾아주겠다면 그래서 첫 번째 사실 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로 얘는 꼭지점을 찾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꼭지점을 찾아주고 그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나는 다시 쟤를 완전제곱식 인수분해를 하고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y를 기준 잡았을 때 그러면 그럼 나는 여기는 2차, 1차까지만 잡아주니까 그 나는 여기 있었던 제 x제곱에 마이너스 몇 kx까지만 가면 되냐면 2kx까지만 가면 되고 어차피 k는 저기는 2k 상수는 꼴 보기 싫은 i니까 저기 끝으로 넘어가. 다시 빠져.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상관은 없는 i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얘 완전제곱식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모제곱이 필요한 거죠. 완전제곱식 만들 거니까 더하기 모제곱 그쵸? 그래서 나는 여기서 더하기 k제곱 필요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란색은 내 맘대로 준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당연히 쟤를 마이너스 k제곱해서 밖으로 빼줄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k제곱해서 쟤를 다시 밖으로 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거 그래도 여기에 마이너스 k제곱 적어주게 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쟤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에 결국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k제곱 그대로 붙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몇 k가 붙을 거냐면 2k 붙겠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게 되면서 얘가 x-k의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이 그래프가 나오기는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꼭지점이 누구라는 것까지는 파악이 가능하냐면 이 꼭지점이 K라는 것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그 K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겠다 깨꼬리.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진짜 의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가 지금 현재 꼭지점이야. 그건 알겠어.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인 거야. 정확하게 따지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알겠는데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야. 진짜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래, 너를 지금부터 K라고 할게. 그래서 뭐? 이런 느낌입니다. 왜? 왜 저런 느낌이야? 뭐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뭐라고? 그치, K가 뭔지 모르니까. 다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문제에서 제안한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저 범위 내에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저기 내가 가지고 있는 저 K가 과연 2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이제 답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답이 없네? 그럼 이거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어? 이제부터 뭐해? 굴리겠지, 열심히. 열심히 굴리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제 여기 꼭지점인데 이 꼭지점이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보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니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뭐를 찾아주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그래서 2번. 얘네들은 적어도 범위는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범위를 확인해 주는 게 진짜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 포커스였냐면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저 친구.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잘라서 얘기해 주는 저기 있는 2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저 친구를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여기는 2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그 2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 이걸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여기 있는 2가 이렇게 포함이 돼도 상관은 없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 있었던 요 2가 이렇게 아예 K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상관은 없는 이런 두 가지 경우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들을 집중을 해주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럼 얘네들에 대한 답을 완성해봐.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는 것까지가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얘네들의 범위를 확인해 준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떤 거를 확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때 여기 있는 이 범위를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숫자 2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저기 있는 2가 K라는 저 꼭지점이라는 기준선보다 내가 왼쪽에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가 그 두 가지 경우에 맞춰서 답을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K가 2보다 작아도 되겠네. 아니면 두 번째는 K가 2보다 어때도 되겠네. 그래서 K가 2보다 어때도 되겠네. 뭐 작은 경우 얘기했으니까 그래 커도 되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는 이 K가 2인 순간은 그럼 언제일까? 그거 생각해 주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K가 2인 순간에 찾아주는 거는 사실은 결국 꼭지점을 최소값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둘 중에 꼭지점을 최소값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2보다 작을 때예요? 2보다 클 때예요? 보면 알겠지만 저 그림이랑 연결 지으면 꼭지점을 2로 꼭지점을 최소값으로 갖고 하면은 왜 말이 안 나와? 꼭지점을 최소값으로 갖게 하는 부분은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2가 왼쪽에 있을 때 아니면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다시 K가 2보다 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가 2보다 컸을 때를 얘기하니까 이 두 번째 경우에서 등호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뭐야? 굳이 여기서 꼭지점도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어차피 어떤 경우밖에 안 되냐면 이 경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다시 꼭지점을 포함을 안 하니까. 그럼 여기서 잡아줬을 때 얘 최소값을 구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빨간색에서의 최소값입니다. 제일 낮은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일 조그만한 건 얼마일 때 가져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인데 여기 있는 x가 얼마일 때 갔냐고.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는 2일 때가 제일 작았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최소값 자체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F2를 구해준 게 정답.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기 그냥 처음 식에다가 집어넣는 게 나아요. 여러모로. 알겠지? 그러니까 저기 전개해준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2의 제곱이었던 4.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4K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더하기 2K를 해줘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2K 더하기 4. 이게 F2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최소값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얼마였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요. 최소값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 2K는 그래서 나는 여기는 8 더하기 4에서 만들어준 10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K는 2로 다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K는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6이 된다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봐봐라. 지금 이제부터 연결해야 되는 건 요 K가 2보다 작았습니다라는 저 범위 내에서 과연 이 값이 우리가 원했던 답이 되는가를 연결해 주는 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얘는 딱 보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연결이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연결 안 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요거에 이 값이 저 범위 안에 못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연결이 안 됐지. 그건 뭐야?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마지막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 안 되는 이유도 생각은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된다는 소리네요. 왜? 얘는 어차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K일 때.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꼭지점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잡아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K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거니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최소값을 찾으면은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 최소값 자체가
여기 있었던 최소값 자체가 k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되었으니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제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가 된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지금 이제 최소값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오케이. 네가 마이너스 8이 되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넘어가면 된다고요. 똑같이. 맞죠? 그럼 다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나는 그래서 8을 빼준 것이 그래서 0이 된다는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준 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다시 해결해주게 되면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4랑 k 더하기 2가 0이 된 그래서 k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이 정답이 되겠죠. 왜? 우리가 원했던 건 k가 몇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원하기 때문이야. 그치?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원하기 때문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만이 정답이니까. 그래서 k의 값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그치? 4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은 4다.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나뉘는데 그 가지수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보면 좋겠고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정답을 완성해주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약간 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은 유형이에요.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막 1등급까지 가냐라고 한다면은 그래 1등급까지는 줄 수는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뭐를 나눠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요렇게 케이스 나누는 거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출발하니까 그래서 케이스 나누는 것도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이 정도만 적어놓고 가고 밑에 큰 요거는 너가 직접 판단해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 준 다음에 다음 시간엔 최대 최소 문제 빠르게 살펴본 후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마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빨리 끝내버린 다음에 3, 4차 방정식도 바로 시작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15강을 끝까지는 다 못 나가겠지만 그래도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금방금방 쫙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시간에 이거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확실하게 복습을 잘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했어요.